요즘 유난히 소변을 참기가 힘들거나 잠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자꾸 깨거나 하진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를 방광이 보내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윤하나 교수님, 방광하면 그냥 오줌보라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예, 우리 건강이랑 그렇게 큰 연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습니까? 네, 방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소변만 저장을 하는 오줌보가 아니라 네. 우리 몸에 생긴 이상을 알려주는 건강 경보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몸이 아프거나 면역력이 떨어질 때, 그럴 때 가장 먼저 신호가 가는 곳, 가장 먼저 병드는 곳이 방광이라고 보시면 되고, 방광에서 보내는 어떤 신호를 더 관찰하면 더 큰 병을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미리미리요? 예, 그렇죠.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이런 방광 근처에서 자라고 있는 질과 항문 주변의 세균들이 소변에 들어가서 증식을 해서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방광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되죠. 그렇게 되면 몸도 많이 더 아파지게 되고, 예. 그러니까 방광에 이상이 생기면 내 몸이 건강하지 않구나, 몸이 뭔가 면역력이 떨어졌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예. 자, 이승일 교수님. 그런데 방광이 보내는 신호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뭐 어디가 아프거나 하는 겁니까? 아마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예.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상을 네. 실제 느끼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 아마 이제 밤에 화장실을 많이 가게 되고요. 예. 그리고 화장실을 막상 가도 소변이 시원하지 않고 보고 와도 잔뇨가 많이 남고 또는 소변이 너무 급해서 예. 화장실을 가기도 전에 예. 옷에 지리는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어허. 이런 증상들이 방광이 우리 몸에게 보내는 바로 이상 신호입니다. 이상 신호를 그대로 놔두면 또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마 이러한 이상 신호들을 네. 나이가 들어서 당연하다 또는 출산을 여러 번 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간과하면 삶의 질에도 영향을 주고요. 예. 그리고 더 진행되면 소변 배출이 잘 안 되다 보면 요독증이나 또는 방광 감염인 방광염을 간과하다 보면 폐혈증으로까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폐혈증까지요. 보통 일이 아니네. 보통 일이 아니네요, 정말. 소변 보는 습관을 어려서부터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방광의 그 관리를 우리가 좀 더 잘 하는 방법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있잖아요. 오줌을 오래 참고 있으면은 방광염이 생긴다. 근데 참는데 왜 생기느냐? 왜냐하면은 버려져야 될 노폐물이었기 때문에 이걸 갖고 있으면은 이 물기가 줄어들면서 농축이 되면 훨씬 세균 감염이나 이런데 노출이 더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염증을 생길 수 있고 또 간단하게 소변만 빼주면 위험하지 않은데 그걸 오래 두면 사실 방광도 무력증도 생기고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예. 정말 방광을 잘 다뤄야 된다. 오늘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여성들의 방광 문제가 남성보다 더 중요하다고요. 자,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여성은 왜냐하면 남성에 비해서 굉장히 방광 쪽이 약합니다. 예. 요도가 남성에 비해서 짧고 예. 굉장히 곧게 생겨 있기 때문에 방광염이 훨씬 더 잘 생겨요. 그리고 질 입구에 항문 주변에 늘 세균이 살고 있기 때문에 방광염이 생길 찬스가 굉장히 높아지고 또 살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호르몬의 변화를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여성의 방광 문제는 남성에 비해서도 쉽게 잘 생기고 굉장히 자주 생기고 그렇지만 여성의 건강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문제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예. 남자들이 나이가 많이 먹게 되면은 그 전립선 자체에 이상이 생기잖아요. 예. 그렇다 보면 뭐 오줌 누기도 어려운 거고 그건 어떻게 보게 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치료가 가능한 겁니까? 사실 나이가 드시면 점점 전립선이 커지게 됩니다. 예. 이렇게 커진 전립선으로 소변 보기가 굉장히 불편해지죠. 비록 커서 소변 보는 걸 방해하지만 저희가 치료를 받음으로써 실생활에는 훨씬 건강한 배뇨를 볼 수 있도록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중년 남성들의 말 못할 고민인 전립선부터 남성 방광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윤하나 교수님은 여성 방광 담당이십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중년 여성들을 힘들게 하는 요실금과 방광 건강, 그리고 평소에 방광을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비결까지 함께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방광을 단순한 소변 저장 창고라고 무시하면 큰 코 다치게 됩니다. 네. 원래 방광의 주된 기능은 소변을 저장하고 배출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너무나도 단순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중요성을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소변을 저희가 배출하는 그런 기능을 잃게 되면 저희 이제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데요. 만성 질환인 당뇨는 사실 참 관리할 게 많습니다. 식사도 조절해야 되고 그런 관리할 게 많은데 네. 저희가 방광 질환 중에서 소변이 굉장히 급해서 화장실을 자주 가는 과민성 방광이라는 질환이 있는데 예. 이런 방광 질환이 당뇨보다 훨씬 더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 보고도 있습니다. 방광 건강이 우리 삶의 질과도 연관이 있다. 자, 윤한혜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삶의 질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예. 소변 보기가 불편해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생활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예. 예를 들어서 대변은 한 3, 4일 안 봐도 상관없으시잖아요. 소변은 하루 한 번만 제대로 못 봐도 굉장히 불편해지고요. 또 반대로 너무 소변을 자주 보시거나 소변 새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일상생활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지고 어느 날 예고도 없이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지면서 소변을 참으려고 하면 그냥 나도 모르게 소변이 쭉 새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새는 게 아니라 그 바지까지 쭉 타고 내려가면서 양말까지 적셔서 정말 난처해지고 정말 창피한 경험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이게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굉장히 막 자책감에 빠지고 우울해지고 그런 그 실제로 불안증, 우울증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관련이 있죠. 소변 때문에 말이죠. 창피한 건 느끼더라도 간이나 뭐 네. 심장이나 이런 거는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하고 방광은 사실 뭐 오줌 싸면 창피하긴 하더라도 심각하게는. 뭐 심각하진 않잖아요. 죽는다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 방광 건강을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방광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요독증이라는 그런 병에도 걸릴 수가 있고요. 방광염의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예. 신장 염증을 거쳐서 폐혈증이라는 그런 위독한 질환에까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요독증과 폐혈증이 사실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의 위험도와 사망도를 높인다는데 더 위험도가 있죠. 아니, 자, 서정을 원장님, 방광이 이상이 생기면 심장이나 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네, 방광이랑 심장, 뇌가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신장이 왜 그 혈액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장소잖아요. 예. 그걸 이제 걸러서 방광에다 저장했는데 방광이 제대로 걸러내질 못하면 다시 신장에다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혈액의 노폐물을 제거를 못한 그 노폐물이 혈액을 따라서는 심장과 뇌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심뇌혈관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균을 걸러내면서 노폐물 걸러내는 방광 기능이 안 되면 역으로 이제 올라가서 생기는 문제들이 심장과 뇌에도 혈관과 관련 있게 미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박상준 원장님께서 요실금 예방하는 운동법 알려주신다고 하셨죠? 빨리 좀 알려주세요. 마음이 급해요. 네, 그럼 이제 제가 지금부터 네. 이 골반 기저 근육을 좀 강화해서 이 방광의 좀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년 여성의 요실금을 예방하고 방광 건강을 지키는 골반 근육 강화 운동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박사님?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방광 건강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방광을 움직이는 근육은 사실 불수의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근육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방광을 뭐 단련해서 방광을 튼튼하게 한다, 이건 불가능한데요. 저희가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건 이 방광을 받치고 있는 골반에 있는 이 기저 근육들, 이거는 이제 수익은 우리가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근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근육을 저희가 이제 단련을 하는 건데 골반 기저근 말이 어렵잖아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이 항문을 움직여주는 이 항문 괄약근, 항문 주위근이 바로 골반 기저근입니다. 그래서 이 항문 괄약근을 이용해서 항문을 조였다 풀어줬다 하는 이 운동이 이 복압성 요실금, 이 소변이 새는 이런 증상들을 완화시켜주고 또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치료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그 케겔 운동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남자들한테도 효과가 있는 겁니까? 예, 이게 효과가 있는데요. 어허.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요실금 개선에 도움이 되는데 네. 이게 잘 보면은요, 사실 이 엉덩이 근육을 많이 써야 돼요. 이 운동을 하려면. 예, 그런데 이 엉덩이 근육이라는 것 자체가
중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근육이거든요. 하체와 상체를 이어주는. 그래서 이 엉덩이 근육을 단련한다라고 하면 요실금에도 효과가 있지만 그거와 함께 뭐 허리 통증이나 이런 거 감소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대변을 참는 그 느낌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천천히 항문을 죄어서 한 10초 정도 참아줍니다. 죄이실 때요. 숨을 참고 조이시면 다른 근육에 힘이 가기 때문에 숨을 편안하게 좀 차라리 아까처럼 쉬 하시면서 하시든지 그러니까 숨을 크게 편안하게 쉬시면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엉뚱한 근육을 조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잘못 힘을 주니까 무릎에 그렇죠. 힘이 같이 들어가네요. 예,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10초 정도 힘을 줬다가 다시 서서히 풀어서 10초 정도 다시 유지하시는 거예요. 예. 예. 이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딴 데는 힘을 안 주면서 여기만 준다는 게 네, 처음 하시는 쉽지가 분은 않은데. 예. 10초 정도는 서서히 조이실 수 있으면 이제 좀 네. 서서히 조였다, 서서히 풀었다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는 1, 2초 간격으로 조였다 풀었다, 조였다 풀었다를 한 3번 정도 반복하시는 거예요. 10초 조였다가 10초 풀고 그다음에 1초씩 짧게 하시라고 하셨잖아요. 10초를 조이는 이유는 요실금이 생기지 않도록 그 요도 밑에 관략근 그쪽을 조여주는 근육을 탄탄하게 해주기 위해서 말통이 생기도록 해주는 목적으로 하는 거고 짧게 조이는 거는 불필요하게 방광에 반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광을 좀 얌전하게 억제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지금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엉덩이 근육에는 변화가 움직임이 없이 항문만 조일 수가 있는데 맞아요. 처음 할 때는 이 엉덩이가 이렇게 쫙 쪼아지는 느낌이 들면서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어려우셔가지고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한테 더 쉬운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우선은 발끝을 약 한 45도 정도로 벌리세요. 발끝을 벌리신 상태에서 뒤꿈치를 대시고요. 엉덩이로 뒤꿈치를 밀어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항문에 힘주는 느낌이 뭔지를 잘 모르세요. 그런데 뒤꿈치를 붙여주면서 엉덩이로 우리 엉덩이 바지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엉덩이로 이 바지를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엉덩이에 힘을 주면서 뒤꿈치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힘이 엉덩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항문에도 힘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 자세로 이렇게 서서 한 20초 정도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시는데 뒤꿈치를 눌러주는 느낌을 가지셔야 엉덩이에 힘을 주는 법을 알게 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하시는 게 오히려 항문 자체만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게 너무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이게 오히려 처음에 나으실 수 있고요. 중요한 건 호흡을 편하게 들이셨다 내셨다라는 걸 같이 하셔야지 제대로 된 운동 효과를 기대할 수 그럼 있습니다. 이거를 하루에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를 진행을 해야 효과를 좀 느낄 수가 있을까요? 요거를 하루에 한 3회에서 5회 정도, 한 번 할 때 한 20초 정도 해주시면 되고 한 8주 정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조금 좋아지는 걸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게 뭐 지하철 같은 데서도 그쵸, 출퇴근하실 때 이렇게 해서 살짝 올렸다가 내렸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남들은 잘 모르니까 뭐 전혀 상관없겠네요. 네, 그렇죠.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입니다.